국민의힘 비례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중앙선대위 김화진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하진입니다. 네. 조금 전 인터뷰에서 김 의원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비례대표 순번 배정 얘기를 하다가 네,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서 호남권 인사가 당선권에서 멀어진 것은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처음 조정하기 전이고요. 네. 조정 이후에는 13번, 5번, 8번, 그리고 제가 22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한 대로 25%도 배정이 돼 있고요. 당선권은 저희들이 지금 23명에서 4번까지를 보기 때문에 네. 아주 무난히 잘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 8번, 13번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역 내 인사들이신가요? 그렇죠. 이용환 위원장 8번이고요. 두 분은 나머지 여성 두 분은 우리 향우들인데 전남 출신, 광주 출신인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까지 투철한 두 분은 그 여성분들입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인터뷰했을 때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시민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당선권 안으로 좀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었는데 출향이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미래로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것들이 약간은 그게 적용이 좀 못된 거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시인하고 조배수 전라북도군 같은 경우에 당선권이 13번으로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기환 위원장님 같은 경우 약간 좀 다소 좀 급했지 않느냐, 좀 기다렸으면 배정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천하람 이제 개혁 천하람 위원장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비례대표 1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1번은 의료인으로 돼 있는데 국민의 미래의 1번은 누구로 배치하셨습니까? 우리 국민의 미래 1번은 한국장애인공단 인권위원이고요. 네.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분이 변호사이자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한국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이고 인권 변호사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당하고는 좀 달리 여성 인권 변호사 그중에서 장애인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장애인이나 인권 차원에서 우리 보수에서 크게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성과 장애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과 청년과 중도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비례에서 절반 이상을 얻지 못하면 과반이 안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에 총력을 지금 기울였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 미래의 지지율 현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약간은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좀 내려왔었지만은 지금 바닥을 다시 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약 2주 전에 오차범위 밖으로 전국적으로 올랐던 것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거 한 5일 이내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주 잘 가고 그 의료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그 이종선 문제 완전히 해결했고요. 그래서 바로 회복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하락 원인은 약간은 그 대화 국면이 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종선 문제 같은 경우도 차분하게 설명을 잘 했더라면 좋았는데 대사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민주당과 야당이 도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오니까 이제는 또 다른 말을 못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자상하게 좀 설명을 잘했더라면 이런 국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수석 약간은 오바됨 전개되지 못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본인이 자성을 하고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이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곧바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회수석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먼저 사회수석의 발언 중에 5.18에 대한 사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발언이 네. 그 분야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되지만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해당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임을 차진 사태를 바로 승인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은 사과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을 할 수 없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라는 것을 저희들 두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광주 민심을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5.18 그 헌법 전문 수록은 계속해서 얘기만 나오고 있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진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네.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번에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은 금년 말쯤에는 바로 착수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쯤에 가시적인 성과, 즉 5.18 전문 헌법 수록이 이 모습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도주라고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최상병 사건 때문에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호주대사 임명해서 밖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들어와서도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라고는 하지만 공수처에서는 일단 그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먼저 차근차근 들어와야 된다 수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가 참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도주를 했다고 했으면 들어오면 바로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체포는커녕 방관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수사 준비가 안 됐다고 시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도주란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5사람을 기소했지만은 전부 기각됐잖아요. 기소되고 못하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여를 하지 않는 중립적 위치가 돼야 되는데 아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거 드러나면 당연히 법대로 처벌해야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어떤 그 사법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이 정치적 의도에 좀 깔리지 말고 정말로 중립적 자세에서 바라봐야만이 국민들의 객관적 시각이 향상되려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공수처가 이제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하니까 수사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그렇죠. 또 언제든지 기다리고 지금 있죠. 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료 문제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 문제 해결을 지금 하셨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의료 현장에서는 교수들이 또 사직서를 또 내겠다고 또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입니다. 네. 국민의 민심이 의료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런 민심에 의해서 대학교 총장들에게 대학교의 여론을 수렴했던 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올렸는데 그래도 결국 다시 객관적 자료를 보니까 2,000명이어서 그 숫자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과 국민의 시각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숫자가 필요하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의과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의사들의 그 지나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쉬웠던 것은 정부가 지금 다행입니다마는 협의체를 재빠르게 구성하지 못해서 대화 창구가 좀 없었다는 것인데 3일 전부터 이제 대화 창구가 열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료의 대체적인 모든 그 예산들을 대폭 조정한다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이 해결돼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을 다 해결하고 지지율 반등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등의 계기가 있을까요? 의료 문제를 가지고 선거 국면의 반등으로 저희들은 보지도 않고요. 전혀 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인데 다만 국민들의 그 불안의 정서
특히나 얼마나 이 의료라는 것은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초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대화로 국면을 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회복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총선 이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와 결과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